그리고 왜 갑자기 일본 스타일이 되었나요? 남자친구 있나요? 요즘 썸 타는 사람 없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40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30만 정도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되게 슬럼프도 오기도 했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옆을 지켜준 여러분들 덕에 40만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만 기념 Q&A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팬미팅 생각 있나요? 50만 되면 팬미팅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예전부터 꾸준히 팬미팅 안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최소 40만, 50만은 돼야지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벌써 40만이 되다니. 근데 제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팬미팅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될까?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한국에 더 많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약간 반반이거든요. 뭔가 일본에서는 일본 소속사랑 뭔가를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소속사랑 뭔가 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50만 전에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해요. 아니면 50만 기념으로 한다거나. 저도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다음, 스펙 알려주세요. 사실 요거는 꾸준히 나오는 건데 제가 일본에 오고 나서 몸무게를 잰 적이 없어요. 체중계를 사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숫자에 연연하면 괜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잰 게 50kg거든요. 160에 50kg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쪘을 수도 있고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시력을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시력은 오른쪽이 425고 왼쪽이 375짜리 렌즈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신 다이어트 방법, 몸매 관리 비법입니다.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걸 정말 싫어요. 왜냐면 먹을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자라는 주의긴 하거든요. 근데 평소 제 식단이 약간 단백질 위주 식단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해산물, 고기 이런 거라 가지고 아니면 진짜 자주 먹는 게 샤브샤브라든지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한국에서 바프를 찍고 나서 그 뒤로부터 헬스장을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디스크가 터졌었거든요. 지금 디스크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무리하면 다리 저리고 허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다음 달부터는 헬스장을 다시 등록해서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을 수 있으면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체 위주로 운동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사실 화면에 좀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식단을 조금 조절을 하거나 뭐 홈트를 조금 한다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한번 브이로그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한번 찍어야겠다라는 생각. 다음, 롤모델이 있나요? 사실 저는 학생 때 정도는 롤모델이 있었어요. 왜냐면 꿈이 패션 에디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나 윈투어라는 미국의 보그 편집장분이 계세요. 그분을 정말 너무 멋있다, 내 롤모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분 관련된 책도 막 다 읽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직업을 조금 틀었기 때문에 롤모델이 없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느낌? 머리는 붙임머리인가요? 붙임머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다 떼서 버렸는데 이렇게 살짝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보시면 지금 레이어드 돼 있긴 한데 제일 긴 곳 있죠? 이런 것들이 붙임머리라는 거. 사실 슬슬 제거할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는 샵이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짧은 머리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제 머리 자체도 한 이 정도 길이긴 해가지고 그렇게 짧진 않아요. 다음,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건대 1학년인데 추천할 맛집 있나요?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나왔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삼은 다음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책상에 건국대학교 뭐 1호 학번 이렇게 써놓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게 됐네요. 사실 제가 건대 산 지가 꽤 오래 전이라 가지고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한국 자체가 뭔가 가게들이 엄청 확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가면 다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대 살 때 진짜 많이 가던 집이 포항마켓집. 너무 맛있어. 회무침 좋아하신다면 추천입니다. 제가 날치알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 좋아했던 맛집. 그리고 건대역 바로 앞에 있는 백미원인가? 라는 마라탕이 있거든요. 거기가 뚝배기에 나오는 마라탕이에요. 너무 자주 갔어요. 그리고 학교 관련된 거에는 패디과 학생들한테 조언할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아가지고 조언할 게 있나 싶긴 한데 사실 저는 부모님이 되게 학력 이런 거에 엄격하셔가지고 대학교 졸업장을 딴 거긴 하거든요. 한국
한국에 살려면 대학교 졸업장 필수 아니겠니? 라는 생각에. 근데 결국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고 대학교를 굳이 갔어야 됐나 싶기도 하긴 하지만 뭔가 도움이 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 인생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학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게 딱히 아니라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 직업이 그냥 유튜버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쏟을 열정을 좀 더 콘텐츠에 쏟았으면 더 잘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막 누가 공부를 시키잖아요. 시험 기간도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얻게 된 지식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패션계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취업할 게 아니라면 굳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좋은 학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학교가 정말 커리큘럼도 좋고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겠죠? 하지만 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비중, 그 중요도, 꼭 거길 가야 돼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 뭐 패션 쪽에서 유명한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오! 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후회는 되진 않아요. 다음, 무슨 일 하시는지. 제 주업은 유튜브입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뭐 모델 일이라든지 인터뷰가 들어오면 인터뷰 일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링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도 한다든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일본에 와서 일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쌓아온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그냥 생초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유튜브, 그리고 학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끔 모델 일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이가 썩 좋진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둔 걸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늘 있는 질문이고 가끔 DM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뻐진 비결이 궁금해요. 뭐 시술이나 성형하신 게 있나요?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일본 스타일로 바꿨나요? 저는 진짜 다 걸고 한 게 없어요. 제일 많이 바뀐 거는 화장법, 그리고 사진 보정법. 옛날 화장 영상이랑 지금 화장 영상이랑 비교만 해봐도 아시겠지만 쉐딩하는 위치 같은 것도 조금 달라졌고, 뭔가 어쨌든 다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바디 프로필을 하면서 살을 많이 뺐다가 다시 찌우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금 더 생겼다라는 것도 있어요. 차이점 중에. 그리고 왜 갑자기 일본 스타일이 되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을 안 할 건데, 옛날에 제가 조회수 한참 잘 나올 때 그때 딱 보고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 스타일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사실 예전 영상을 보면 나 왜 저렇게 입었지? 라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유행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저만의 감각 이런 것도 바뀌기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눈에 예쁜 걸 입고 제 눈에 예쁜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달라져 보이는 거고, 패션을 하면서 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 발레코어라든지 워머 같은 것들 다 약간 일본풍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일본이 너무 좋아, 일본 스타일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풍의 패션으로 바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화장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화장이 제 눈엔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 화장법이 살짝 일본풍 느낌이 나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옷을 입어도 일본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바꾼 건 아니라는 거. 또 몰라요. 트렌드 많이 바뀌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뀌면 바꿀 수도. 그리고 다음은 그동안 또 있었던 러브스토리 없나요? 남자친구 있나요? 요즘 썸 타는 사람 없나요?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데이트를 몇 번 했던 친구들은 있어요. 아무래도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장기 연애를 하고 끝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애에 힘을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연애에 힘을 쏟기보다는 내 인생에 힘을 쏟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그냥 그 관계 끝내고 약간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까지는 발전을 못했네요. 그리고 곧 일본의 회사랑 전속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연애하고 그러면
그러면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봐 연애는 조금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남자인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영상 댓글에 꼭 남자친구인가요? 라는 댓글이 달리긴 하거든요. 다 친구라는 거.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공개를 안 했는데 계속 영상을 이렇게 같이 찍을 리가 없잖아요. 비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제 영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남자인 친구들이 타크근이랑 그리고 켄티잖아요. 근데 켄티 같은 경우는 워낙 바빠가지고 자주 못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놀 때 찍고 이러는 느낌이고, 타쿠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내 매니저 할래?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다가 정말 매니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영상에 타쿠랑 켄티는 쭉 자주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타쿠는 매니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매니저 하려면 자주 같이 다녀야 되는데 패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스타일링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의 다른 점이 뭔가요? 사실 일본 남자랑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진짜 데이트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다른 점이 있나? 솔직히 이게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다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다? 연락 문제? 일본은 뭔가 연락에 민감하지 않은 느낌이고 한국은 조금 민감한 사람이 많다라는 느낌. 그리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더 친절하고 다정해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남자도 그런 남자가 있고 아닌 남자가 있듯이 일본 남자도 그런 남자가 있고 아닌 남자가 있는데 그냥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을 한 거야. 왜냐면 제가 데이트했던 일본 친구들은 한국 남자애들보다 더 다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거 뭐지? 이게 일본?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바사다. 자, 남자 얘기는 마지막입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뽑은 이유가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Q&A에서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시 이런 Q&A에서 이상형을 말하면 이상형이 다가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래. 사실 외적인 이상형은 크루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센 양아치상이었거든요. 근데 양아치상 애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양아치가 많더라고요.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느낌? 아, 양아치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모는 그냥 호감형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잘 웃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저를 되게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쁠 때 서로 시간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저보다 잘하는 게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제가 또 존경을 할 수 있고 대단하다 약간 이러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 이상형은 그 정도일까? 사실 예전부터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이상형이긴 했거든요. 일본인은 사가구치 켄타로. 그리고 다음은 보통 어디서 옷을 사시나요? 추천하는 브랜드는? 이건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브랜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브랜드를 다 봐요. 제가 아는 모든 브랜드를 다 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 사는 그런 느낌? 물론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빈티지 샵이에요. 왜냐면 빈티지 샵이 보는 재미가 있고 솔직히 좋은 제품을 찾기가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날 쇼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 재밌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거나 추천하는 브랜드는 사실 1년 전쯤보다 더 전부터 디젤이랑 비비안 웨스트도 좋아한 것 같고 요즘 오니치카 타이거랑 아식스 이 친구들 스니커즈가 진짜 유행이잖아요. 요즘 콜라보하고 이러면 되게 잘 뽑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오니치카 타이거 스니커즈도 샀거든요. 짜잔! 이거를 구매했어요. 사실 유행하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유행하는 디자인은 멕시코라는 디자인이고 이건 캘리포니아라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걸 왜 샀냐? 일단 멕시코는 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뭔가 굽이 없는 신발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 가서 이거 너무 귀여운데? 색깔 완전 내 거잖아?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다는 거. 이거는 13,000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 가격차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일본이 좀 싼 편. 찰리 제프리 비니가 진짜 귀엽잖아요. 작년 겨울에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샀는데 이번 겨울엔 꼭 사려고요. 너무 귀여워 비니. 다음, 편의점 갈 때 패션 어떤가요? 저는 편의점 갈 때 그냥 집에서 입는 옷 입고 가요. 티셔츠 한 장? 솔직히 집에서라든지 편의점 갈 때까지 꾸미는 사람은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얼로 모자 눌러 쓰고 티셔츠 입고 나갑니다. 다음, 요즘 Y2K 말고도 관심 가거나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나요? 요즘 밀고 있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색조합. 좋아하는 색조합은 일단 파스텔 컬러, 그리고 그린이랑 아이보리 계열을 좀 좋아해요. 이번 FW 트렌드가 뭐 블랙, 레드, 그레이 이 정도잖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입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Y2K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패션들이 워낙 유니크하고 눈에 띄어가지고 Y2K 스타일만 입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어요. 사실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Y2K는 아니잖아요. 저 이거 한 10년 전인가? 인쇼에서 산 거거든요. 제가 입을만 하면 옷을 잘 안 버리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10년 전에 산 걸 아직도 입고 있네요. 아무튼 그때 패션이랑 지금 패션 너무 많이 달라졌긴 했는데 그래도 입는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는 Y2K랑 펑크룩이긴 하거든요. 이거 두 개 섞인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외에 밀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생각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조금 더 시크한 룩들을 한번 연출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가죽 스타일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가을, 겨울의 제 스타일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요즘 좋아하는 네일 디자인은 뭔가요? 저는 머리색이랑 맞춰가지고 핑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번 네일은 약간 뱀을 넣어봤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다음, 일본 유학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학교를 나오고 나서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한 2년 정도 접고 있다가 바로 그냥 이제 나온 건데 일본 엔화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가까워가지고 한국에 뭔 일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 외에는 그 전에도 일본을 원래 좋아했어요. 일본 여행만 진짜 한 7번 왔나?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뭔가 외관도 이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 이런 걱정도 없고 그래서 첫 해외 생활은 일본이다 라는 생각에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살기만 할 예정이었는데 한두 달 살아보니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 뭔가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유학생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반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많이 들었나요? 처음 올 때 저 진짜 급하게 히라가나만 외우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좀 힘들었어요. 레벨 1이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바로 히라가나 시험 보고 가타카나 시험 보고 이래가지고. 다음, 타국 생활하면 외롭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겨내나요? 저는 처음에 조금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외롭긴 하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들도 한국에 있고 남자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저 혼자 보냈잖아요. 처음에 너무 외로운 거야. 큰일이다 이러고 가끔 막 엄마 보고 싶고 이런데 요즘은 조금 적응이 되기도 하고 일본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기도 했고 요즘은 그렇게 외롭질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이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일본 생활이 재밌기 때문에 만족. 그리고 사실 일본이 한국이랑 시차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면 되고 딱히 막 너무 외롭다, 너무 우울해 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지금만큼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제가 아까 말했듯이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인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6개월 공부하고 이 정도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놀라긴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 공부하고 저보다 훨씬 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고 훨씬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사바사인 것 같고 뭔가 일본인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인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외우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빨리 성장하는 그런 느낌? 저 진짜 처음에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번역기 쓰면서 애들이랑 놀았어요. 와, 그때 생각하면 진짜 힘들었어요. 외출하는 게 약간 도전, 챌린지 이런 느낌이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완전 기빨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일본에 살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 차지스팟. 이 차지스팟이라는 게 이게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결제 등록만 해놓으면 그냥 편의점이라든지 가라오케 이런 데서 다 빌릴 수 있고 반납할 때도 그냥 집에서 가까운데 반납하고 가면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식비, 일본 사는데 드는 비용.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 살 때도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끼려면 아낄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려면 정말 많이 쓸 수 있어요. 일단 약침 같은 경우도 되게 싼 집이 있고 비싼 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셰어하우스 살 때는 한 달에 한 75만 원 정도 야층이랑 공과금이랑 합쳐가지고 내는 비용이었거든요. 지금은 야층, 공과금, 막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거 다 합치면 100만 원도 훌쩍 넘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바사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한국이랑 물가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얼마를 쓰는지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다음, 일본에서 학교 다니기 전에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저는 거의 친구의 친구 소개받거나 아니면 원래 알던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고 이런 느낌? 사실 길에서 친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제 친구는 완전 2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자카야 이런 데서 친구 사귀더라고요. 저는 아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해요.
난파 같은 거 다 무시하기도 하고. 다음, 도쿄 삶의 솔직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일본 살면서 좋았던 점,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일단 장점,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도 남의 시선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신경 쓸 수가 있어. 하지만 뭐 패션의 폭도 넓고 취향도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패션에 관해서는 뭔가 더 프리한 느낌이다. 하지만 노출에 관해서는 그렇게 프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 한국은 그냥 힐끔힐끔 쳐다보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놓고 쳐다보는 아저씨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외투 같은 걸 챙기고 다니거나 합니다. 특히 덴샤 같은 거 탈 때 일본은 아직도 치안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또 뭐가 있을까? 한국만큼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밀키트라든지 소량 판매를 하는 그런 야채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일본에는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하려면 막 재료 많이 사야 되는데 그거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리고 소방차가 정말 많은 것 같다는 느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살던 집도 소방서가 근처에 있었고 이번에 사는 집도 소방서가 근처에 있고 소방서, 소방차, 구급차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야채는 일본이 더 싸고 과일은 한국이 더 싸고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웃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삶에 대한 것들은 별로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진짜 취향 차이라는 거 엄청 예쁜 카페, 인스타바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 더 좋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나 조금 특이한 스타일, 독특한 문화 체험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 일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좋다. 일본이 공원들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큰 나무들도 엄청 많고 식물도 되게 많고 제가 아무래도 그런 자연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도시 안에 그런 자연이 크게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건 좋지만 반대로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게 일본에 진짜 많다는 거. 한국에서 진짜 가끔 보이던 애들이 일본에서는 진짜 거의 일상이에요. 일본에 살면서 더욱더 바닥을 보고 다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이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 워낙 많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아직까진 재밌긴 해요. 다음, 지금까지 먹었던 일본 음식 중 제일 맛있었던 거 최애. 이거 진짜 어렵다. 스키야키, 스시, 샤브샤브, 몬자야끼, 오코노미야끼 다 좋아해가지고 최애를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샤브샤브랑 스시 정도일까나? 오늘 밤에 뭐 먹어요? 오늘 밤에 먹을 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어젯밤에는 김치찌개랑 회를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 최고. 다음, 피어싱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11? 귀에만 11개. 다른 곳은 없어요. 사실 일본에 살면서 더 배꼽 피어싱을 하고 싶다고 느낀 게 크롭티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을 보면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고 싶네 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무서워. 그리고 일본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병원 같은 데 가서 뚫지 않으면 안 돼. 그거 아니면 다 셀프야. 셀프로 배꼽 뚫긴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못해. 다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세요? 저는 그냥 상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서비스직이라 가지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상대를 해야 돼 그런 느낌이라면 그냥 입 꽉 물고 가면 쓰고 대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 저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싫어하진 않아요.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냥 저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삶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한테 시간을 쏟는 게 진짜 큰 인생의 낭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이 대해되면 그냥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냥 뒤에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는 큰 손해잖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한국의 추천 여행 장소가 있나요? 저는 제주도 그 자연환경을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바가지 씌우는 가게들도 많고 렌터카 없으면 조금 힘들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자연 자체는 너무 예뻐가지고 만약에 자연을 좋아한다 하시면 제주도 완전 추천.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의 인스타 감성 카페들을 왕창 가고 싶다. 역시 서울이죠. 그리고 한국의 바다가 궁금하고 카페 같은 거 핫플도 가고 싶다 하면 부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제가 사실 문무를 할 때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하고 싶은 일을 확정을 했을 때 발표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아직 비밀입니다. 일단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랑 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 활동을 더 활발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좀 더 잘하게 되면 영어도 다시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느낌? 사실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요즘은 디테일하게 정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계획을 정해서 안 이루어지면 뭔가 스트레스 받고
받고 내 인생은 글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에서 유니크한 패션 유튜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유니크한 패션 유튜버 하면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로 나아가는 패션 유튜버 류스펜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40만 기념으로 Q&A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애정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